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 요약집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부교재를 찾아보니까 높임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부교재 선정할 때 오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좀 날아간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요거 영상으로 정리할 테니까 따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높임 표현입니다. 우리가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게요. 자, 개념은 무엇이냐면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높임 표현인데 왜 낮추는 것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전체적으로 높임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지정을 해둬요. 그리고 그 지정이 나보다 높거나 낮음을 판단을 해서 그에 걸맞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높임 표현은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둘 다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었죠. 자, 주체와 객체와 상대 높임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주체를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었냐면은 주체는 주인이다. 그래서 문장에 서술어라는 행동이나 상태 등 그러한 것들을 하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주체 높임이라고 했고요. 객체 높임은 서술어가 영향을 미치는 객, 이 객이 뭐라 그랬죠?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상대 높임법입니다. 자, 우리가 문장의 서술어를 하는 주인이 있을 거고 영향을 미치는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을 누군가한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듣는 상대, 즉 청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듣는 상대를 높이는 것을 청자 높임법, 즉 정확하게는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주체 높임법은 주인입니다. 자,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의 상태나 주인인 동작의 상태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인 누구죠? 우리 문장에서 이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주어라는 문장 성분을 사용하죠. 주어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격조사라는 거를 사용해서 주어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주격조사로 현대국어에서 이 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깨서가 있었고요. 우리 중세국어 팁 하나만 들어갈까요?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 뭐 배웠죠? 이만 있거나 아니면 이만 있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는 상대에게는 주격조사 무엇을 사용했다고요? 바로 요거. 예서를 사용했고 선어만 어미 시 혹은 의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시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디테일하게는 의시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 먹과 받침이 없는 거 하나 해볼까요? 받침이 없는 거 가로 해볼까요? 자, 먹다라는 거에는 받침 기억이 있죠. 그럴 때는 의시를 사용하는 거고요. 집에 가다 할 때 가라는 것은 받침이 없죠. 그래서 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래서 의시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기본적인 주체 높임이었고요. 그래서 예시가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부기제 뭐였죠?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시었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 주체 높임 중에서는 다른 높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주체를 높일 때 높이려는 대상의 신체 일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도 높임을 실현하는 거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 몸, 신체 일부분이 팔, 발 혹은 소유물, 소유물 중에 뭐 집, 그리고 생각
생각은 뭐 말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진짜 높이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 높임법에서는 주체를 높일 때 높이려는 대상의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인정할게, 높임을 인정할게 라는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간접 높임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이때에는 관련된 서술어의 의시를 사용하지만 우리 두 가지 예서와 의시 중에 의시만 사용하고 예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때의 높임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입니다. 우리 예를 한번 볼게요. 교장 선생님의 이 말씀은 바로 생각하고 관련이 있죠. 교장 선생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를 사용했다라는 점이고요. 할머니의 신체 일부분인 손, 바로 이게 신체 일부분이 있죠. 이럴 때에도 고우 시다 할 때 이 시를 넣어줬다라는 거. 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게 과연 뭘까요? 자, 요런 거죠. 우리 커피. 커피는 시킨 사람의 소유물이긴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먹고 버리는 아주 간단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로 고쳐주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 주체 높이면 특수어휘를 사용을 해요. 선생님이 있다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 계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주무시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먹다가 아니라 할머니가 드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얘네를 한번 볼게요. 얘네 지금 선생님 시가 있으니까 선호만 하면 시가 들어간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요? 개다, 주무다, 드다, 들다라는 이런 단어가 있나요? 없죠. 여기에 시를 쓴 게 아니고 그냥 계시다, 주무시다, 드시다가 하나의 특수어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서술어가 표현하는 주체, 주어를 높이는 방식인 주체 높임을 파악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객체로 가도록 할게요. 자,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객이라고 했죠. 자, 말하는 이에 서술에 동작이 미치는. 자, 우리 서술에 동작이 미치는 누구를 높여요? 고객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대상은 특히 문장에 목적어나 아니면은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객체를 높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부사어를 높일 때에는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지만 목적어를 사용할 때는 그 표지가 따로 나타나진 않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주다의 특성이 뭘까요? 들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께 가정통신문을 드리다 라고 하면은 이 주다라는 행위에 대상을 높이는 선생님을 높이니까 애기 대신에 깨를 썼고요. 특성이 드리다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할머니를 데리고 가다 할 때 이 데리다 있잖아요. 이 데리다를 살 때에는 할머니라는 대상을 높여야 되니까 할머니 깨라고 하지 않죠. 할머니께 데리다 안 하죠. 할머니를 모시다라고 바꿔주죠. 목적어는 부사격 조사 따로 붙이는 게 아니고 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특수어휘를 사용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자, 주다는 드리다 그리고 받들다는 모시다 혹은 데리다를 모시다라고 하죠. 혹은 보다는 또 뵙다라고 사용을 한다든지 묻다는 여쭈다, 여쭙다 뭐 이런 식으로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객체 높임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체와 객체를 사용했지만 듣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 높임법을 배워볼게요.
자, 이거는 대화 상황입니다.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무엇이다? 대화 상황이 됩니다.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대체로 무엇을 통해서 존결어미로 높임을 실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아까 했었던 그 부분을 볼게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이 사용됐죠. 깨서와 시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에게 말해볼까요? 친구에게 말할 때는 여기에서 어떤 게 변할까요?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친구한테 말할 때에는 친구한테 말할 때에는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시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말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 우리 이번에는 부모님께 한번 한다고 해볼까요? 부모님께.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대로 옆집 아주머니가 고구마를 주셨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요때 어떻게 바꿀 수도 있죠? 높임의 대상이니까 주시었어 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시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높여줄 수도 있죠.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끝의 부분을 통해서 높임을 실현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끝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 담화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이거 무슨 말인가요? 대체적으로 듣는 이가 높거나 낮음에 따라서 우리 반말을 하거나 존댓말을 하죠. 하지만 담화 상황이라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엄청나게 공식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수상의 상황, 인터뷰의 상황,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대부분 무슨 끝에 어떤 종결음을 쓰죠? 습니다체를 많이 쓰죠. 하지만 비공식적인 상황, 선생님과 여러분이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어떤 식의 말을 쓰나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요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듣는 이가 높거나 낮음에 따라서 이렇게 높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낮춤을 사용할 수도 있는 이 표가 있었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은 무엇만 기억해둬라. 격식체에는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가 있고 비격식체에는 두루 높임의 해요체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두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높임 표현으로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쉽게 틀리는 높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잘못된 높임 표현이었죠. 왜 얘네가 틀렸는지 한번 스스로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선생님은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 학교 선생님이어야 돼요. 우리 학교. 이미 답이 나와버렸네요. 같은 소속에 있는 선생님하고는 선생님도 다니는 학교, 나도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를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포함하지 않아요? 듣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희 집은 이 학교에서 멀어요라고 할 때는 왜 저희를 사용하죠? 듣는 이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우리 집은요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은 상대를 볼 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도 그 학교를 다니고 나도 그 학교를 다닌다면은 낮출 필요가 없죠. 그걸 낮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선생님도 같은 소속이니까 선생님도 낮추게 돼요. 즉 선생님과 내가 같으면 우리 학교라고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로 써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황이 다를 때가 있다고 했죠. 만약에 다른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선생님은 다른 학교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저희 학교라고 써도 되겠죠. 왜요? 같은 소속이 아니니까. 자, 그럼 다음 예시로 가볼게요.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 말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왜요? 뭘로 바꿔야 되죠? 말씀으로 바꿔야 되죠. 자,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남의 말을 높이거나 자신의 말을 낮추는 거예요. 자, 이므로 웃어른 앞에서 자신의 말을 낮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저 자신의 말이니까 제 말은 조금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교장 선생님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라고 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남의 말을 높이는 거죠. 교장 선생님의 말을 높이는 거니까 이거는 높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나의 말, 제 말씀이라고 할 때는 말씀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높임 표현을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그동안 궁금했던 점까지